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1교시에 이어 2교시에도 같은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병원 안내안에 환자 응대하기 우리 모듈 다운로드 받았고요. 페이지 넘겨가서 2교시 환자 진료 정보 확인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은요,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 라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자와 가입되어 있지 않은 환자를 확인하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병원의 인증서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등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차후에 의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의료비를 요청을 할 때, 병원의 진료비를 요청을 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주고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든 진료비용, 수술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는 시간에 누구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유무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보험 유형에 따라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규 환자일 때 보험인지 비보험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기존 환자일 때는 그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배우자는 직장인, 본인은 가정주부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는 보험을 누구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배우자 앞으로 해서 의료보험이 가족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주부였던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나서 본인 명의의 보험 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때 청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신규 환자일 때는 보험인지 비보험인지 먼저 알아보고요. 기존 환자일 때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가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매번 확인해 보시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환자에게도 보험 가입 유무를 꼭 물어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 열어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요. 진료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진료과 또는 상담으로 안내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요. 진료 정보 파악에 따른 상황별로 응대합법을 학습한다 입니다. 이만큼 대화법이 의료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는 거는요. 환자의 진료 접수 양식을 보고요. 보험도 파악을 했다면 우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혹은 어떤 치료를 받고자 하는지 이후에 어떤 상담을 받고자 하는지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과나 상담으로 안내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환자가 내원한 진료 접수 양식을 잘 살펴보시면서 파악을 해달라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환자의 필요한 내원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자, 진료 정보를 파악할 때 상담인 경우가 있고요. 수술인 경우가 있고요. 치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일 처음으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초진으로 병원으로 왔죠. 이때 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상담실장과 먼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진이 아닌 재진이라면 예전에 상담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직접 연결해야 되겠지만 초진인 경우에는 상담실장님하고 먼저 연결이 되죠.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성형외과 가본 학생들이 있나요? 저도 이번 겨울에 한번 상담을 가봤어요. 갔더니 상담을 갔을 때 병원의 실장님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원무과에서 저를 맞이하고요. 원무과와 인사를 나누고 립세션 코디네이터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이야기가 끝나자 상담실장님이 저를 안내해서 상담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장님과 상담을 끝내고 났더니 요즘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상담을 갔을 때는 상담실장님하고만 상담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요, 한 5,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같은 종목으로 상담을 간 지가요. 병원이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길래 최근에 다시 한번 상담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담 실장님과 상담이 끝났는데 상담 실장님의 판단하에 의사 선생님을 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다시 상담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병원의 마케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 환자는 바로 원장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담당하는 실장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원장님과 다시 상담을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기도 한다. 이 마무리가 잘 되었을 때 원장님과 함께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수술률을 올리기 위해서 병원의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기 위해서 가운데 조금 더 전문가인 원장님의 상담이 요즘은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코멘트를 드립니다. 자, 수술의 경우에는요. 우리 상담 진료와 수술이 바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상담이 되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고 그럼 바로 수술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술 후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기 시간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와 함께 이야기와 치료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 환자 진료 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이 진료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 많은 대화를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거예요. 그럼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쿠션 화법 기억나실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협조를 구해야 할 때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쿠션 화법과 함께 청유형을 같이 써라 라고 이야기 드리죠.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와 있어요. 호칭, 쿠션 언어, 청유형 화법 세 가지 같이 써주세요 되어 있죠.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줄로 써주시겠습니까? 한 줄로 쓰세요. 보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다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줄로 써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고객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협조를 해줄 거고요. 내 부탁을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황별로 표준 대화법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시간이 늦어질 때 대기 멘트 사용해야 되고요. 진료 후에 수납이나 절차 등을 안내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제가 검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환자가 검사 및 투약, 운동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거부하시면 안 돼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자분 나오시려면 꼭 진료 받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환자분 힘드시더라도 지금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 힘드시더라도 지금 검사하셔야지만 차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입원 기간이나 비용을 묻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3일 입원하시면 됩니다. 4일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 진료해봐야지 알지요. 가 아니라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항목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병실이 없습니다. 저는 6인실 입원하고 싶어요. 5인실 하고 싶어요. 1인실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실이 없는 겁니다. 이때 지금은 병실이 없어서 못 옮겨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환자분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금 현재 비어있는 이 병동을 사용하고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병실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병실이 비는 즉시 환자분부터 옮겨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겠죠. 이것처럼 원하는 병실이 없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사과 멘트하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해 주겠다라는 표현까지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진료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할 때입니다. 제가 바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차권 발급 및 정산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주차권 발급은 이쪽에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권 발급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화법 중에서 플러스 화법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플러스 화법 인사할 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인사한다. 기억나시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어머, 고객님,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예쁘세요. 어디서 하셨어요? 라는 자연스러운 인사와 함께 플러스 화법, 칭찬의 화법으로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칭찬의 멘트는 우리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더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언어적인 칭찬과 비언어적인 칭찬을 해달라 라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료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우리 이야기 했었습니다. 긍정화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정화법 사용하지 말고 긍정화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안 됩니다. 모릅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지금 찾으시는 건 없습니다. 부정어 화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앞에 뭐 썼습니까? 네 고객님 쿠셔너 죄송합니다만 지금 찾으시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하기 전에 하나 더 쓰면 어떨까요? 네 고객님 제가 알기로 없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찾으시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없어요 안 돼요 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몰라요 기다리세요 몇 시까지 오세요 아까 설명했잖아요도 역시 부드러운 화법으로 바꿔주는데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고객이 물어보는 것, 환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몰라요는 어떻게 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는 명령어죠.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자,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보다는 이건 명령어입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자,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몇 시까지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왜 우리 환자는요. 의료 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한 방법으로 똑같이 설명해도 고객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객의 언어로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무시받는 느낌이죠. 친절하게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환자의 심리입니다. 그럼 나는 그 심리에 맞춰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까? 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여유를 두고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앞에 대기 환자가 많고 너무 바쁠 때는 이렇게 앉으시라는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기 환자가 없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일 때는 거기까지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1, 2, 3 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1교시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3번 이상 맞장구 치는 것. 계속 이 교재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는 건 그만큼 하기 어렵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거니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라고 박수를 쳐주시고요. 음성으로도 반응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듣기를 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상대방과 들을 때 유심히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은 없나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말하기, 듣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듣기가 반복된다는 건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서비스 매너, 의료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할 수 있다. 내 몸에 학습시킬 수 있다.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취업 혹은 또 다른 기관의 취업을 위해서 대학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보다 대학에 와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함량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직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학에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2년간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당연히
취업을 위한 직무 기술을 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은 다행히도 일상생활에서도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지금처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할 때, 듣기를 할 때 1, 2, 3 합법을 해주고 적극적인 듣기에서는 맞장구도 상황에 따라서 써주고 들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말고 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돌리지도 말고 주의가 산만해하거나 지루할 때도 집중하려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지 않기 이런 사항들은 피해달라라고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수행해야 되는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일을 하면 되는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병원에 온 환자의 무엇을 확인합니까? 보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인지 비보험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후에 청구할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보험 여부까지 확인하셨다면 이 보험이 변경되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줍니다. 기존에 우리 환자의 진료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해주고요. 상담 일지를 보면서 어떤 진료를 받고자 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진료 여부와 검사 장비 여부, 상담 여부가 가능한 정확한 진료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자, 병원마다 가능한 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상담을 해보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상담이 우리 병원에서 가능한지 확인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확히 접수를 하게 되겠죠. 접수를 할 때 내원 환자가 어떤 방향으로 진료를 받기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담인지, 진료인지, 수술인지, 치료인지를 확인해서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실장만 상담을 할 것인지 원장님까지도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고요. 진료라고 하면 이 진료를 간호사가 하는 진료인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진료인지도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인 경우에는 먼저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 온 경우에는 바로 수술실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대기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수술이 여부도 확인을 해주고요. 치료인지 치료 여부에 따라서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원 환자가 상담인지 치료인지 수술인지 치료인지 진료인지 수술인지 치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접수하는 내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맞는 장소와 상황별로 맞는 응대자를 연결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3번의 행동을 명확하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환자에게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유를 설명해 주면요, 고객은 기다리면서 마음이 편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상담이 있어서 상담 실장님이 지금 조금 업무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20분만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대기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알릴 수 있는 데까지 알려주시게 되면요, 환자는 대기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원장님이 수술 중에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대기 시간 미리 말씀해 달라 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6번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내원 환자가 특이사항이 있다면 응대자, 원장, 상담실장, 간호사가 환자를 맞이하기 전에 특이사항을 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원 환자에 대해서
특이 식품이나 특이 알레르기, 기존에 했던 수술 경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접수해서 잘 체크하신 후에 이 내용들을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간호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시게 되면 프로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병원에 가시게 되면 특이한 내용을 체크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역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7번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맞는 장소와 응대자를 연결하면서 내원 환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내원 환자의 심리 상태는 친절함을 받고 싶다, 불안하다,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때에 따라서 진료 과목에 따라서 멋져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그 심리 상태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응대해달라 라는 이야기고요. 8번째 한번 항목 보겠습니다. 내원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여 대기 시간에 그에 맞는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기 시간이 길게 되면은요, 그 대기 시간의 여유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시간에 맞도록 내원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 정보나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내원 환자의 관심사겠죠. 그거를 보면서 아,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간단한 접수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떤 역할을 내가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환영받는 직원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요, 환자가 좋아하는 직원이 되기도 하고요, 환자가 나를 피하는, 꺼리껴하는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남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객도, 우리의 환자도 환영받기, 내 마음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꼭 응대를 해달라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교시에는 환자 진료 정보 파악하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정보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확한 진료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환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맞춤 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순간 상대방 역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수한 직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며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혹시 우리 학생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으로 시선을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앞에서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접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불쾌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2교시는 이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